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고 김민식 군이 숨진 지 꼭 100일입니다. 그 사이 고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통과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통 안전도 좋아졌을까요? 사고 현장을 비롯한 스쿨존 운전 실태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 9월 11일 고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곳입니다. 사고 이후 아산시는 현장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신호등 없을 때는 차들 막 지나가고 부모님 없이는 못 건너가고 차들 때문에 잘 못 건너갔는데 지금은 신호등 생겨갖고 차들 신호 지켜갖고 잘 건너가고. 과속단속 카메라는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되지만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뒤로는 아무래도 조심성이 다니니까 사고가 났던디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성이 다니는 것 같아. 아직 그리고 또 만일 안 한다 그러면 저들이 뭐 벌금 물어야 되니까 도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실제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의 규정 속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사고 현장을 통행하는 차량 100대의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정체 구간이나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점검 결과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킨 차량은 모두 37대. 여전히 위반 차량이 더 많았습니다. 차량 100대의 평균 속도는 32km였고 속도가 가장 빠른 차량은 48km였습니다. 단속 카메라 바로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거나 시범 운영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아예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은 어떨까? 인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역시 차량 100대의 운행 속도를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규정 속도를 지킨 차량은 단 2대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속도는 50km를 넘겼고 규정 속도를 50km나 초과해 84km로 달린 차량도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공포된 민식이법은 내년 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스쿨존의 기본인 제한 속도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교통안전, 결코 100일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할 순 없을 겁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기념 사업들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독립기념관에는 대규모 무궁화 테마공원이 조성을 마쳤습니다. 단풍나무길에 이은 또 다른 계절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 결의 탑에서 캠핑장까지 무궁화 나무가 줄지어 심어졌습니다. 길 양옆 광장에도 원형으로 무궁화 나무가 빼곡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벤치도 자리 잡았습니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이 함께 만든 명품 무궁화 테마공원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의 막바지 해이고 독립기념관은 그 민족의 성지이자 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곳입니다. 그곳에 한반도 형태의 무궁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그 무궁화꽃의 위상을 강화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원 부지는 나대지로 남아있던 곳으로 일부 구역이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돼 있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년 여름 꽃이 피면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자라는 무궁화 60여 종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130여 개 무궁화 품종 중 선정된 65개 품종 3,300주를 비롯해 절개와 의지를 상징하는 소나무 19종 37,000주가 함께 심어졌습니다. 특히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무궁화가 아닌 초화로 자라는 무궁화도 상당수 식재됐습니다. 꽃 색상, 품종, 종류, 크기 다양하게 분포를 해서 조성을 했고요. 단풍나무길에 그 연결 부분에 무궁화 테마공원이 조성이 돼서 다양한 볼거리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고요. 공원 조성에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전국 무궁화 공원 중 가장 많은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외국인들의 아산 지역 주택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년 전 100채에 불과했던 매입 건수는 200채를 훌쩍 넘겼고 이들이 구입한 총 매입 가격은 8배나 증가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의 아산 지역 주택 매입 현황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총 256채를 사들였고 매입 가격은 총 371억 원에 달합니다. 2년 전인 2016년에 비해 매입 건수는 2배로 매입 가격은 8배 늘어났습니다. 매입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매입 건수는 249채, 매입가는 387억 원입니다. 아산시의 꾸준한 인구 증가와 대기업 투자, 또 기업체 증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지난 4년간 554채로 전체 72%를 차지했고 미국이 158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평택 미군기지의 영향이, 중국은 기존 전월세 수요가 매입으로 옮겨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둔포 인접한데 팽성 미군기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의 땅값이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비싸니까 이쪽으로 이제 주택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렌탈하우스니 뭐 이런 걸 져가지고서 분양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근로하고 또 해가지고 처음에는 임대차로 주로 주거를 이렇게 해결하다가 그들은 경제적 여건들이 좋아지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삼성의 대규모 투자 영향으로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최근 베트남인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매수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올해 천안 삼거리 공원 개최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장소를 옮겨 열립니다. 지난 축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축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춤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천안 흥타령 춤축제. 닷새 동안 123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고 3.1운동 100주년 특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열린 축제는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소를 옮겨 열릴 예정으로 지난 축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축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외지 방문객이 3분의 1을 차지했고 1인당 6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 80%가량이 당일 방문에 그쳐 천안에 하루 이상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됐습니다. 야간형 댄스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좀 더 체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춤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축제가 춤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외국무용팀의 경우 규모가 작고 민속춤에 한정돼 있는 점, 거리 댄스 퍼레이드는 500m 거리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양 끝에서만 공연이 열리는 점 등은 개선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또 어린이와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고 오지 않았어도 일단은 여기 가면 춤을 추고 와야 축제를 제대로 즐겼다. 이러한 나름대로 방향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큰 무대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무대가 필요하고 춤과 관련 없는 행사는 축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기업 홍보관이라든지 그리고 농업 테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이벤트거나 또는 축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규모의 행사들이에요. 천안의 많은 행사를 다 저쪽에 집어넣고 춤축제 안에 춤으로 집중되지 못하게 분산을 시키는 개념인 거지. 내년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삼거리 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천안시청 옆 체육공원 부지에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 배방 주민들에겐 희소식인데요. 서울과 청주, 대전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제 배방 환승 정류장에서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준공된 배방 환승 정류장입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정차를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시내버스 환승과 차고지 역할에 그쳤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환승 정류장을 두고도 주민들은 1년 넘게 세교리 서부휴게소나 아산터미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버스 타러 가려면 여기서 차를 끌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호소 예정을 또 주차장에다 바치고 그래서 버스 타고 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달 기준 배방읍의 인구는 7만 4천여 명. 시와 지역 정치권은 배방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이유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정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운수업체,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 끝에 마침내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현재 배방 환승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 노선은 모두 5개로 남서울과 동서울, 경기도 성남, 청주, 대전 복합터미널 등입니다. 운행 횟수는 편도로 하루 평균 72회, 별도의 직원 없이 무인 발권기로 운영됩니다. 우리 배방 지역의 교통복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오늘부터 개통이 됐는데 이를 통해서 수도권이나 대전, 청주까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는 추가 협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노선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배방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시외 고속버스 정차, 유명무실 지적을 받아온 환승 정류장도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지 3주 만에 독감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중고 학생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이달 초 전국적으로 의사 한 사람당 인플루엔자 외래 환자가 1000명당 19.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한 지 3주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독감 환자는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들에게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47주에 1000명당 24.1명이었던 환자는 49주에 59.5명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 역시 환자가 증가 추세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이른바 독감으로 불리는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38도가 넘는 고열과 오한, 인후통 등이 동반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와 임산부, 노약자 등은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발열과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손 씻기 생활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외출을 했거나 재채기를 했거나 용변을 보신 후에는 반드시 그때그때 충분히 손 씻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10살에서 12살 어린이들은 이달 안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세종시 선거구에는 첫날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어 선거운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등록 개시와 함께 미리 대기 중이던 예비후보자 2명이 세종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칩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뛰어든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시작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을 만나서 또 저의 비전과 그런 소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오후 4시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배선호, 이강진, 이영선, 이종승, 자유한국당 조관식, 바른미래당 정원희, 정의당 이혁재, 무소속 박상래 등 9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함 배부라든지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런 것들만 허용되고 그 외의 방법은 사전 선거운동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세종시 선거구의 경우 인구 급증으로 분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확한 선거구를 모른 채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 전략을 세워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에 낙타 넣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중증 장애인들을 각 학교 사서 보조로 선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3급인 이건희 씨.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사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책 정리와 대출 업무도 척척. 학생들과의 소통도 거뜬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무지연해져서 좋고 무엇보다도 돈도 벌 수 있으면서도 게을러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같은 업무 보조는 사서교사의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책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정리를 또 굉장히 잘하세요. 정확하게 하셔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취업 문턱. 실제로 최근 3년간 세종 지역 장애 학생의 취업률은 55%로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증 장애인을 학교 도서관 사서 보조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7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연간 많게는 7명, 적게는 5명씩 모두 44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각급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주고 반납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특히 1년 동안 기간제 근로를 무사히 마치면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 공무직원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애와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은 현장 배치에 앞서 장애인 고용공단 등과 연계해 교육훈련과 실습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 적응을 도울 예정입니다.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장애 학생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랜 기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허허 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세종시 백화점 부지가 광장과 초화원 등으로 임시 활용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 활용인데 장기적으로는 백화점 유치를 위해 규모 축소나 일부 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중심 상업지구, 도시의 한가운데가 텅 비었습니다. 인근의 어바나트리움과 나성동 상가 등이 빼곡하게 들어선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신도시에 계획된 유일한 백화점 부지로 전체 6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미세먼지 발생 우려와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종시와 행복청 등 관계기관이 이곳 백화점 부지에 대한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광장과 초화원, 산책로, 주차장 등을 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는 백화점 부지를 개발해서 도시 공간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 휴식 교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춘희 시장은 이번 백화점 부지 활용 계획이 한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종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백화점 유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란 겁니다. 다만 백화점 규모 축소나 일부 용도 변경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있고요. 수요에 맞춰서 규모를 좀 더 줄이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포함해서 지금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주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현재 행복청에선 나성동 중심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2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오면 백화점 부지 개발 계획도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티보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3월 말까지 세종보 관찰테크 일대를 비롯한 야생조류 도래 지역에서 분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될 경우 농가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 설정과 방역대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해 일제 검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전담관제를 운영하고 축산의 근루막 설치, 소독조 설치 등 차단 방역 지도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